만약 인간이 만든 음악 가운데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가진 작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음악일까요?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생전에 거의 유명하지 않았던 평범한 교회 음악가였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입니다. 오늘은 그의 삶과 음악적 통찰을 살펴보려 합니다. 1685년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젠하우에서 태어난 바흐는 대대로 음악가를 배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 이후 긴 변화 속에 있었고 교회 음악은 신앙과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음악가의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궁정이나 교회에 고용되어 창작보다는 실용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했죠. 바흐 역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도시를 위한 직업 음악가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바흐는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환경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음악에 대한 놀라운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더 좋은 음악을 배우기 위해 무려 4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바흐의 핵심 통찰은 단순했습니다. 음악은 감정만이 아니라 질서와 구조를 가진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음악 속에서 수학적인 균형과 논리를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른 멜로디가 동시에 흐르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대위법입니다. 그는 이 기법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음악가들은 그의 음악을 음악의 건축물이라 부릅니다. 치밀한 설계와 견고한 구조. 바흐의 음악은 소리로 지은 거대한 성당과 같았습니다. 그의 대표작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귀족에게 헌정되었지만 당시에는 거의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바흐는 고독했습니다. 마태순환곡 역시 예수의 고난을 거대한 음악으로 담아냈지만 생전에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는 라이프치히에서 매주 새로운 음악을 작곡해야 했습니다. 그 고된 일상 속에서 약 1000곡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이 다시 빛을 본 것은 사후 1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맨델스존이 그의 음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맨델스존에 의해 다시 세상에 소개된 바흐의 음악은 전 유럽을 뒤흔들었고 그때부터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위대한 창작은 화려한 박수 속에서만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한 노력과 꾸준한 헌신 속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때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발견되죠. 첫 번째는 눈앞의 평가보다 자신의 작업 그 자체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바흐는 오직 최선을 다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의 힘입니다. 바흐는 매주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성실함입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결과가 긴 시간의 축적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750년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흐는 모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인류 음악의 기초를 그가 닦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박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이는 노력 속에서 탄생합니다. 바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위대함이 깃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흐의 대위법이 가진 철학적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갈등하면서도 종국에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과정. 그것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신에게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모든 악보 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를 적었죠. 당시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진리를 담아내려 했던 그의 고집은 결국 시간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말했습니다. 그는 시냇물이 아니라 바다라고. 그만큼 바흐의 세계는 넓고 깊었습니다. 재즈의 화성부터 현대팝의 멜로디까지 바흐의 영향력이 닿지 않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음악의 뿌리입니다. 바흐의 음악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이 있습니다. 그 정교함이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죠. 규칙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틀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형식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명성을 쫓기보다 매일의 일상을 거룩하게 채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그가 남긴 천여 곡의 악보들은 이제 인류가 가장 소중히 보관해야 할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선율이 오늘날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이유.
그것은 그가 인간 본연의 진리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절제 없는 창의성은 금방 시들지만 규칙과 훈련을 통과한 창의성은 영원히 박제됩니다. 바흐처럼 말이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큰 음악이 들려옵니다. 바흐는 그 고요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음악 그 자체를 빛내려 했던 바흐의 겸손함. 그것이 그를 진정한 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불협화음조차 위대한 교향곡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작곡하고 있는 마에스트로입니다. 바흐가 보여준 그 성실함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소란스럽고 흔들릴 때 바흐의 견고한 음악은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박수를 갈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이 믿는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시간은 결국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가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흐에게서 배워야 할 진정한 유산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흐의 음악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은 제임스 코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리더 글로리아, 오직 신의 영광을 위하여. 끝.